재단 채권으로 양육비까지 전달받은 다음에 법원이 전 배우자한테 양육비를 다시 지급해주는 방식, 이 방식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. 변호사님, 개인회생 진행할 때 자녀 양육비도 상담이 되는 건가요? 안 됩니다. 채무자회생법에 채무자회생법 625조 8호에 이제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, 비면책 채권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줬어야 됐는데 미지급하신 양육비라든지 뭐 앞으로 지급하셔야 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비면책 채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갓 이혼해서 양육비를 줘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양육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.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한테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본인에 대한 생계비와 앞으로 지급해야 될 양육비 100만 원 포함해가지고 10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요청을 해서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빼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법원의 변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, 두 번째 방식은 첫 번째 방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재단 채권으로 편입을 해서,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은 추가 생계비를 요청받은 다음에 채무자가 전 배우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, 두 번째 방식은 재단 채권이니까 법원에 이제 납부를 하는 겁니다. 법원에 납부를 하고 그러면 법원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전 배우자한테 양육비를 전달해 주는 방식이죠. 그러면 첫 번째 방식은 채무자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, 두 번째 방식은 법원이 일단 받아서 지급해 주는 방식인데, 첫 번째 방식으로 했을 때는 결국에는 실제로 전 배우자한테 양육비를 지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법원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. 만약에 받아놓고 지급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채무자가 법에 보장된 것보다 과도한 생계비를 인정받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법원에서는 대부분은 두 번째 방식으로 재단 채권으로 양육비까지 전달받은 다음에 법원이 전 배우자한테 양육비를 다시 지급해주는 방식, 이 방식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반대로 내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이게 양육비가 제 재산으로 잡히게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재산은 아니고 이제 소득으로 잡히게 되죠.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소득으로 200만 원을 버는데 양육비로 또 100만 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 어쨌든 부양가족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도 포함해서 생계비를 인정받는단 말이죠. 그러니까 1인 생계비로는 133만 원을 인정받겠지만, 예를 들어서 자녀 한 명이 있다 라고 하면은 본인과 자녀 한 명에 대한 생계비 220만 원을 공제받는 거예요. 그러면 생계비는 2인 생계비로 공제받는데 소득에서 양육비로 받는 100만 원은 소득 산정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이거 역시도 생계비는 생계비대로 인정받고 소득에서는 또 빠지니까 훨씬 많은 생계비를 결과적으로 공제받는 셈이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 소득을 버는 분이 양육비로 100만 원까지 받는다 라고 하면은 200 플러스 100, 300만 원의 소득으로 산정이 되고, 거기에서 2인 생계비 220만 원을 빼면 남는 가용소득은 80만 원이 되니까 월 변제금은 80만 원이다, 이런 식으로 이제 책정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